감사합니다. 예, 집회 마치기 전에 가시지 말라고 끝에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순서는 그동안 우리 송경진 선생님 3년 동안 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되었는지 우리 취지 설명과 경과 보고를 송경진 선생님 사망 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한효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나와 계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효관입니다. 저 원래 위원장은 아니고 상무총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위원장은 사실 없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우리가 혼자 싸움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의 싸움이라고 아니하고 무슨 싸움이라고 했죠?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제가 원래 감동적이지 않거든요. 맨날 소리 지르는 사람인데 정말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리는 견뎌낼 거고 함께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걸 믿습니다. 학생인권 조례하고 차별금지법이 많이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만 국한될 수 있다면 이 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이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과 교육입니다. 교육은 없던 생각도 있게 하고 있던 생각도 바꿔줍니다. 법은 강제하는 거죠. 우리 송경진 선생님 사건을 보면 첫 번째부터 강제된 게 너무 많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야자 시간에 학생들의 오해로 발단됐고 그 학생들의 오해가 19일날 우리 송경진 선생님하고 약간은 감정이 안 좋았던 또 다른 동료 교사님에 의해서 조작이 됐죠. 어떻게 조작됐습니까? 성추행으로 조작이 됐습니다. 그럼 현행법은 성추행을 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인권센터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발견하는 사람이 경찰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은 좋습니다만 경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가 됐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얘기한 성추행은 잘못 얘기한 거다. 내가 거짓말한 거다. 선생님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학생인권 조례에 의하면 기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원사가 피해받은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경찰의 무혐의가 났을 때는 자연적으로 법에는 기각할 수 있다고 해요. 당연히 기각돼야 될 사건을 학생인권조례센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의 법은 경찰법과 다르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직권조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직권조사를 4월 19일부터 8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선생님의 조사 요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우리는 거짓말했다고 나타났는데 왜 이거를 계속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다. 그럼 너 말대로 선생님 뜻대로 해줄게. 그런데 학생들이 거짓말해서 무고죄로 학생들이 처벌받는다. 거기서 선생님들이 무너졌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처벌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자기가 모든 것을 예라고 인정했는데 전북도 교육청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선생님의 죽음은 자기가 서울시장처럼 창피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돌려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창피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학생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고 자기의 억울함을 죽음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감히 서울시장과 비교를 해! 최근에 논란 사건은 뭐냐면은 미투 운동을 한다면서 학생들이 피해자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므로 자꾸 이것을 선생님이 혐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폭력범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2주 전에. 이상한 단체들이. 그래서 제가 전주를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우리 전주와 전북은 저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다 라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제가 2017년도 4월달, 5월달부터 인지를 했어요. 근데 저는
2015년도에 강원도 학생조례를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냄새가 나가지고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사망했던 사건들이 이거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시민단체, 전국의 다른 시민단체를 모아서 그때 2010년 8월에 우리가 여기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김승환이 문 꼭꼭 닫고 나오지 않고 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번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우리가 세종문화 앞에서도 국민한테 알리고 노력했고 국회 포럼도 했고 또 2년 전 2018년도에는 국가인권위에 우리가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번 달에 7월에 국가인권에서 2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 해서 기각을 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당연히 형사적으로 고발했는데 그 형사적에도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가 아니에요. 형사적으로 기각을 해가지고 그냥 무마된 건데 마지막 우리 교총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변호사님이 나서주셔서 6월 15일 날 행정법원에서 선생님은 순직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선생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맨날 저 갖고 속상해 죽겠는데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6월 15일 날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총 우리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런데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힘들고 외롭게 싸우셨던 분은 누구겠습니까? 강화정 사모님입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보통은 피해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해요. 인천에도 일어났고요. 다른 데도 좀 일어나요.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은 아유 놔두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해갖고 끝내버리거나 다 이렇게 무마가 돼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옆에서 보기에는 외람된 말이지만 정말 독하신데 이럴 정도로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엉금엉금 기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중 하나가 뭐냐면 서울, 경기, 강원 이런 지역에서 자기실을 막 보여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전북에서는 이렇게 안 일어나냐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게 전북의 기자들도 우리 얘기를 제대로 얘기해주고, 네? 언론들에서 우리의 사실들 밝히라는 거야. 우리 편들지 말고 사실대로만 쫓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맞습니까? 언론들이 사모님께 위로를 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사모님도 힘이 나시고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직함이 거창하죠. 고송경긴 교사 진상규명위원회 하면 거창하고, 단체들도 거창합니다만 힘이 딸려요. 하나 주제를 갖고 몇 년 동안 이게 자리를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전북학부모연대가 이 사건으로 7월부터 한 달 동안 1인 시위 받는데 어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안고 더 갈 수 있는 것은 전북의 엔진을 달았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 계신, 특별히 전주에 계신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들도 여기 아까 보니까 훌륭한 우리 나인권 그런 의원들까지 계셨기 때문에 우리 김승환 여기 사퇴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사죄하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죄를 밝혀낼 거고, 또 우리가 민사소송 들어간 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을 우리는 결의하면서 다짐하면서 최희식 관련과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